걷다 보면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Sul giornale ho letto che il tempo cambierà, le nuvole sono nere in cielo e che i passeri lassù non voleranno più, chissà perché. Io non cambio mai, il cielo è blu, il cielo è blu. 네, 나왔습니다. 활기찬 항구 도시에서 여정을 시작합니다. 바다 과일들이 그냥 들어가 있어요, 다. 제가 엄선한 이탈리아 남부의 특급 명소들. 나폴리 최고의 걸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나폴리에서 폼페이까지 구석구석 만나봅니다. 독일의 대문호 괴테는 인생의 슬럼프기에 훌쩍 이탈리아로 떠났습니다. 북부에서 시작한 괴테의 여정이 2년 가까이 길어진 건 바로 남부의 매력 때문이었죠.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든 이탈리아 남부의 아름다움을 찾아 나폴리와 폼페이로 갑니다. 나폴리를 보라, 그리고 죽어라. 괴테가 남긴 말입니다. 세계 3대 미항이라 불리는 매혹적인 바다와 유럽에서 가장 악명 높은 활화산이 공존하는 땅. 축복과 재앙이 함께 내린 이곳에 나폴리가 있습니다. 나폴리는 로마, 밀라노에 이어 세 번째로 큰 도시로 남부에서는 가장 인구가 많은 곳입니다. 거대하고 활기찬 도시의 아침을 깨우는 건 빛나는 햇살과 부드러운 커피 향기. 1860년에 오픈된 카페입니다. 과거 나폴리 왕실에 커피를 공급했던 유서 깊은 카페인데요. 오스카 와일드, 어니스트 헤밍웨이 같은 수많은 예술가와 지식인들의 사랑방이기도 했습니다. Buongiorno. Due caffè strafacciato, per favore? Due. Tre? Tre, sì. Grazie. 제가 주문한 스트라파차토가 뭐냐면 에스프레소는 많이 마시잖아요. 근데 스트라파차토는 이 나폴리 이곳만의 독특한 커피 문화인데 거칠게 휘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스프레소를 이 집만의 특별한 크림을 넣어서 휘저어서 이제 카카오 가루를 뿌려주거든요. 나폴리 오시면 이걸 꼭 드셔야 돼요. 나폴리에서 시작된 커피, 스트라파차토는 아주 뜨겁게 달군 잔을 사용합니다. 잔의 온도 변화에 따라 커피의 맛과 향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스푼으로 여러 번 저으며 입술이 닿는 잔의 가장자리를 조금 식혀서 줍니다. 제가 이탈리아에서 가장 좋아하는 카페 중에 한 곳이 이제 나폴리 감브로뉴스인데 여기 스트라파차토는 이 작품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커피 드실 때는 잔이 진짜 뜨거워요. 이 나폴리는 커피잔을 거의 끓는 물에 삶아서 주거든요. 그래서 입술 안 되게 후 불어서 조심히 드셔야 됩니다. 어떻게 커피에서 이런 맛이 날까요? 달라요. 훨씬 더 크리미해요. 크리미하고 단맛도 강하고 이 진짜 강렬해요. 지중해 태양처럼 강렬합니다. 이게 문제가 뭔지 아세요? 너무 빨리 끝나요. 그래서 마실 때마다 dal pensiero del nostro direttore che volle fare un caffè un po' più particolare. Quindi c'è questo zucchero o la cremina di zucchero che noi facciamo, mesiolando e strapazzate quando viene mescolato più volte, dopodiché si aggiunge del cacao e divenne un buon caffè e molto richiesto. 아닙니다. 끝이 아니라요. 제가 5개 커피를 더 주문했거든요. 근데 이 5개의 영수증으로 나눠서 줬습니다. 이게 뭐냐면
다른 도시에 없는 정말 나폴리의 따스한 문화입니다. 카페 소스페소라고 가난한 사람들, 이분들은 커피를 마시지 못할 수 있거든요. 이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행복한, 정말 이 보통의 사람들처럼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이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이 소스페소 카페를 주문해서요. 그냥 여기에 영수증을 넣었어요. 너무 멋있죠. 그러면 이제 지나가다가 가난한 사람들이 혹시 이곳에 나를 위해 소스페소 된 커피가 있나요? 물어보면요. 커피를 무료가 아닙니다. 기부된 커피를 맛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게 5잔은 중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커피를 좀 제공해 대접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을 위해 기꺼이 기부하는 소스페소 커피는 나폴리의 넉넉하고 따스한 삶의 방식입니다. 나폴리에서 커피, 특히 모닝커피는 건너뛰어도 되는 기호식품이 아니라 행복한 하루의 필수 조건이거든요. 소스페소 커피 덕에 누구나 한 잔의 뜨거운 행복을 마시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림. 여기 나폴리 오면 이제 문제가 뭔지 아세요? 김민재 선수가 너무 임팩트 있어서 전부 다 김 그래요. 저는 림이라고. Io sono Lim. Lim, io Marco. Sì, Marco. Io piace. Marco. Sei coreano? Sì, sì, coreano. Sì. Buon lavoro. Molto, sì. Caffè buono, pizza buono, tutto buono. Ah, ho studiato. Sì. 나폴리의 삶에서 빠질 수 없는 또 하나가 바로 축구입니다. 늘 북부팀에 밀리던 나폴리에 첫 우승을 안겨줬던 마라도나는 지금도 영웅 대접을 받고 있죠. 번져오르나. 여기 나폴리 오면 한국 사람들 되게 좋아하는 게 느껴지시죠? 그 이유가 뭐냐면 김민재 선수가 너무 잘해서 그래요. 김민재 선수가 오기 전에 나폴리가 33년 동안 트로피를 들어올린 적이 없거든요. 항상 이탈리아 북부의 부자 축구팀들이 우승을 했는데 정말 김민재 선수가 이게 역할을 했죠. 이탈리아가 수비로 유명한 나라인데 최우수 수비상을 받으면서 나폴리의 이 뒷문을 지켜냈거든요. 그래서 이 한국 분들이 나폴리 오시면 좀 이제 가슴이 웅장해지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김민재 선수의 벽화가 있는 곳이 있거든요. ciao. Forza Napoli sempre. Sì. Sarà con te. 와,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이 한국 선수의 이 벽화가 아직도 이 유럽 축구의 심장부 월드컵을 4번 우승한 나라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축구를 좋아하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 AC 밀란과의 경기에서 결정적인 이 수비를 하면서 실제로 이 나폴리가 우승하는데 큰 공을 세웠거든요. 그 모습이 비록 김민재는 나폴리를 떠났지만 아직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김민재 선수와 같은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환영받는 곳이 나폴리인데요. 이번에 그 덕을 톡톡히 봤습니다. 마침 올 시즌에도 나폴리가 우승을 해서 기회가 아주 좋았죠. 그 나폴리에서 꼭 보여드리고 싶었던 장소가 있었는데 2번이나 촬영 거부를 당했습니다. 이곳은 촬영은커녕 여행자들이 사진 촬영도 못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제가 3번째 메일을 보냈어요. 나폴리가 축구 우승한 날. 제가 또 나폴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한국 여행자들에게 이곳을 얼마나 소개하고 싶은지 편지를 보냈더니 이 박물관 문 닫고 30분을 저희에게 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일정 다 캔슬하고 이곳에 달려왔습니다. 그만큼 나폴리 오시면 꼭 봐야 되는 보석 같은 곳이 바로 이 산 세베로 카펠라입니다. Buongiorno, ciao. Piacere. La ringrazio per l'invitato. Sì, grazie. 나폴리의 공작 가문 상구로의 가족 예배당이었던 곳입니다. 야, 이곳을 통째로 빌려서 보다니 꿈만 같습니다. 와. 라이몬도 디 상그리아가 꿈꿨던 그의 세계가 정말 시각화되어 있습니다. 와. 16세기 건물인 이곳은 18세기에 와서 라이몬도 디 상구로에 의해 지금의 모습으로 완성됐습니다. 그는 발명가이자 철학자,
연금술사였는데요. 그의 머릿속에만 있던 경이로운 세상을 최고의 예술가들이 현실로 불러냈습니다. 그 중에서도 베일을 쓴 그리스도는 가장 먼저 만나야 할 작품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진 예수의 지치고 야윈 육신 위로 얇디 얇은 베일이 덮여 있습니다. 그 연금술을 연구했던 귀족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처음에 이 조각을 믿지 않았답니다. 이거는 돌이 아닐 거다. 연금술로 정말 이 천을 돌로 만들었을 거다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 누워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 위에 덮여 있는 천, 그 아래쪽에 매트, 베개,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돌 덩어리로, 하나의 돌로 깎아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작품의 아름다움은 어떤 말로도, 어떤 카메라로도 다 담아낼 수 없습니다. 특히 손과 발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그 베일 안쪽으로 이 못자국 난 그 상처들이 보이고요. 피부뿐만 아니라 피부 속에 있는 이 근육들이 정말 살아있는 듯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했지만 부활 직전의 예수의 모습을 표현한 게 아닐까라는 착각이 들 만큼 이 조각 속에서 생명이 느껴집니다. 이 조각가 주세페 산 마르티노는요, 한계를 보여준 것 같아요. 인간이 이 돌을 가지고 어디까지나 표현할 수 있는지, 이 돌을 통해서 감정을 얼마나 더 표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나폴리 최고의 걸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작품도 꼭 보셔야 됩니다. 안토니오 코라디니의 또 하나의 걸작입니다. 겸손, 정숙이란 이름의 이 조각은 여신의 형상 같지만 사람을 모델로 했습니다. 베일 속의 예수 그리스도처럼 또 한 명의 여인이 아름다운 베일 속에 덮여져 있고요. 그 베일은 꽃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라이몬도 디 상그로의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그 어머니는 자신의 1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이 조각상으로 영원히 남겼습니다. 그리고 깨어진 돌판 보이죠? 이 깨어진 돌판은 인간의 연약함, 유한함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상 맞은편에는 그의 아버지를 추모하는 조각상이 있는데요. 천사의 도움을 받아 인간의 원죄와 무지의 그물로부터 해방되는 순간을 담았습니다. 이곳은 실제로 미사가 진행되는 곳은 아니지만 정말 성스러운 공간 같습니다. 삶과 죽음에 대해서 성찰하게 만드는 영적 선언문들이 이 돌을 통해서 표현되고 있죠. 하나의 총체적인 예술의 집약체가 이 소성당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삶과 죽음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은 어쩌면 나폴리인들의 운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태양을 삼킨 듯 들끓는 화산 아래 털을 잡은 도시. 나폴리는 지중해의 화약고라 불리는 베수비오 산의 발치에서 무심한 듯 살아갑니다. 베수비오는 유럽 본토의 화산 중에서 지난 100년 동안 유일하게 분화한 화산인데요. 얌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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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얌모야 얌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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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얌모야 분이쿨라. 이거 다 아시죠? 이 노래. 이거 되게 유명한 노래잖아요. 이게 실제로요 1880년도에 이 베수비오를 좀 관광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기 푸니쿨라, 이탈리안 말로 푸니쿨라가 이제 산악 열차를 만들거든요. 그걸 만들고 이걸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노래입니다. 그래서 자기 여자친구 나니나에게 우리
이 뜨겁고 시원한 저 화산으로 올라갑시다 하면서 이제 불렀던 곡입니다. 베수비오의 푸니쿨라는 1944년 대분화 이후로 사라졌습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는 휴면 상태에 있지만 여전히 베수비오는 유럽에서 가장 위험한 화산으로 평가됩니다. 저기 연기 보이는 거 보이세요? 연기 나오고 있잖아요. 저기 보이세요? 와. 베수비오의 정상 부근까지 셔틀버스가 다니기 때문에 크게 힘들이지 않고 분화구 둘레길을 따라 산책할 수 있습니다. 시원하게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시고 가고 싶지만 없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왼쪽에는 여러분 뜨거운 화산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 청량한 바다빛의 지중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너머로는 이 카프리가 보이고요. 소렌토가 보이고요. 그리고 저기 너머에 이스키아 프로치다섬, 지중해의 가장 아름다운 곳을 또 조망할 수 있는 곳입니다. 나폴리에는 멋진 전망대가 여러 곳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단연 최고의 조망터는 바로 여기 베수비오 정상입니다. 지금 이 베수비오 화산의 높이는요 1280m 정도입니다. 물론 높이는 화산 분화에 따라서 조금씩 바뀐다고 합니다. 일부 이탈리아 학자들은 원래 이 산 높이가 지금 높이 한 2배 정도에 달했다고 얘기합니다. 실제로도 로마 시대 때 그려진 그림을 보면요 나폴리 배경에 베수비오가 꼭 나오는데 그 산의 모습이 지금 같은 모습이 아니라 되게 뾰족하고 높은 산으로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79년 폼페이를 삼켰던 그 대폭발 당시 산의 상단 부분이 이제 사라졌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나폴리 시민을 비롯한 약 300만 명이 화산의 영향권 아래 살아갑니다. 그들에게 2000년 전 폼페이에 닥쳤던 최후의 날은 지나간 역사이자 아직도 끝나지 않은 위험인 셈이죠. 이탈리아를 넘어 세계사의 깊은 상처로 남아있는 도시 폼페이로 갑니다. 지중해 안에 있던 아름다운 항구 도시 폼페이의 시간은 서기 79년 8월 24일 베수비오의 대폭발로 인해 하루아침에 멈춰버렸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포르타 마리나라고 되어 있죠. 바다의 문이란 뜻입니다. 항구에서 이제 도시로 들어가는 문이고요. 이곳으로 들어가시면 이제 본격적인 폼페이 내부로 입장을 하는 겁니다. 폼페이의 발굴이 시작된 건 18세기 무렵. 화산재에 묻혀있던 도시는 1700년의 깊은 침묵을 깨고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지붕이 남아있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게 아치 구조입니다. 아치는 위에서 더 많이, 더 세게 누를수록 힘이 양옆으로 분산되어 더 견고하게 버티기 때문에 마치 아치 다리처럼요. 아치로 만들어진 구조들은 이렇게 원형의 모습을 유지한 채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폼페이는 세계에서 가장 잘 보존된 고대 로마 도시 중 한 곳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로마 시대에 사람들이 입었던 옷이 토가잖아요. 치렁치렁한 옷을 이제 입고 다녔는데 이렇게 그냥 지나가면 어떻겠어요? 굉장히 도로가 더럽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동차가 개발되고 도시가 되게 깨끗해진 거 아세요? 무슨 소리냐, 자동차 매연 때문에 죽겠다 하시겠지만 자동차 이전에는 소와 말이 이걸 끌었잖아요.
이게 장난 아니잖아요. 소변 대변들이, 똥오줌이. 그렇게 도로가 지저분할 때 이걸 건너면 옷을 다 버리겠죠. 그래서 로마인들이, 저기 보이세요? 저게 횡단보도입니다. 횡단보도를 이용해서 길을 건너갔습니다. 저도 과거의 로마의 귀족처럼 우아하게 한번 건너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건넜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 길에 가로등이 있는 거 아세요? 네, 무슨 가로등인지 알겠지만 네, 가로등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안 보이잖아요. 그 가로등 역할을 했던 게 어디 있냐면요, 바닥에 있습니다. 여기 돌과 돌 사이 하얀 돌 보이세요? 빛을 반사하는 하얀 돌은 고대 로마 도로에서 흔히 쓰였습니다. 네, 이 돌이 야광석이라는 얘기가 있지만, 야광 기능도 했겠지만 이게 훨씬 더 하얗고 질이 다른 돌이잖아요. 그래서 빛도 더 잘 반사되었을 거고 희미하게 이게 뭔가 도로와 인도를 구분할 수 있는 역할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로마인들은 여러분 완벽한 도로와 도시를 이미 2000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이 횡단보도를 건너면요, 이 폼페이에서 또 너무 중요한 신전, 아폴로 신전이 있습니다. 아폴로 신전은 폼페이 신앙의 중심지였습니다. 태양과 예언, 의술과 궁수를 두루 관장하는 아폴로 신을 비롯해 폼페이 사람들은 그리스 로마 신화 속에 수많은 신들을 숭배했습니다. 2000년 전 로마 시대의 라틴어, 로마 시대의 헬라어에서 화산 폭발이라는 단어가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화산 폭발을 모르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화산 폭발을 본 적이 없거든요. 배워서 아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화산을 볼케이노라고 불렀잖아요. 볼케이노가 뭐예요, 여러분? 불카누스입니다. 헤파이토스, 대장장이의 신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산에서 불꽃이 튀고 연기가 나와요. 땅이 흔들립니다. 이 사람들 지식 수준에서는 대장장이의 신이 일을 하시는 산인 거예요. 신이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는 동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날씨가 기가 막히죠. 화산재가 있으니까 농사가 잘 되죠. 너무 풍요로운 땅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진이 있지만 이 사람들은 크게 개의치 않고 떠나지 않았고요. 그리고 상상해 보세요. 이 신전 끝에 딱 뭐가 걸려 있어요? 그 신의 산이 걸쳐 있잖아요. 지금보다 한 2배가 높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예배를 드리고 나왔는데 갑자기 그 타이밍에 산에 연기가 나오거나 불꽃이 튄다. 무슨 생각을 하시겠어요? 신이 나의 예배를, 나의 기도를 받으시구나. 이거를 정말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이 폼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폼페이 사람들은 지진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폭발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고대 로마는 포로라는 중앙광장을 중심으로 길을 닫고 도시를 발전시켰습니다. 이 마첼룸이라는 공간은 꼭 한번 들어가셨다 가야 됩니다. 지금은 네모난 바위 몇 개만 남아있지만 아주 흥미로운 공간입니다. 용도가 뭐였을 것 같아요? 우리 PD님 상상도 못 하실 겁니다. 무엇을 상상하시든 그 이상입니다. 별자리? 이 별자리 아니고요. 이 돌과 돌 사이에 또 다른 구조물이 있었는데 그건 지금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을 모을 수 있는 공간이 있었고요. 여기에 신선한 바닷물을 채워서 살아있는 물고기를 신선하게 보관해서 팔 수 있는 수조였습니다. 수조. 이런 시설들이 왜 필요했겠습니까? 여러분, 물고기를 신선하게 보관하기 위해서죠. 소금으로 하면 안 됩니까? 로마 시대 때 소금이 비싸잖아요. 로마 시대 이 길 이름 중에 살라리아라는 길이 있습니다. 소금길이죠. 거기에 로마 군인들이 서서요, 소금 들어올 때 급여를 소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살라리아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샐러리. 우리의 급여가 짠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 소금 받았던 사람들이 솔저거든요. 그런 소금을 물고기에 바른다. 상상할 수 없죠. 그래서 이렇게 물고기를 산채로 파는 것이 가장 신선한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폼페이를 돌아볼수록 2000년 전 고대 도시의 생활이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에 감탄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인간의 도시가 아무리 발달해봐야 거대한 자연 앞에서는 나약할 뿐입니다. 베수비오 화산 폭발로 희생된 사람들은 최소 수천 명에 달합니다. 저 뒤에 있는 저분들을 인간 화석이라고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거는 이제 잘못된 이야기고요. 실제로 이거는 진짜이나 가짜입니다. 진짜이나 가짜 이게 무슨 말인지 헷갈리시죠? 이 주세페 피오렐리라는 학자가 이 폼페이를 발굴합니다. 많은 이 로마인들의 이 물건들이 나왔는데 폼페이의 사람들은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다 어디로 갔을까? 당연하죠. 이 화산재 속에서 사람들은 분해됐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땅을 파면 팔수록 땅 속에서 각기 다른 형태의 하나의 공간들, 구멍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계속 사람들이 살았던 공간에 이게 발견되니까 이곳에 또 하나의 구멍을 뚫어서요, 석고를 부었더니 놀랍게도 폼페이의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들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요, 사람의 이 몸과 인과 반응하는 씨앗을 만들어서 땅에 뿌리고 그게 발견되는 장소에 석고를 부어서 폼페이의 마지막 사람들의 모습들, 그 마지막들을 우리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갑작스레 죽음을 맞닥뜨린 인간의 공포와 무력감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시장 앞에 마련된 이 공간은 폼페이 여행자들이 가장 오래 머무는 곳이기도 하죠. 시장에는 뭐 물건을 나르는 인부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2000년 전 로마 시대도 똑같았습니다. 여기 오시면 이런 간판 찾는 거 재밌어요. 밑에 하얀 대리석은 이후에 이제 복원 과정에서 구역을 나누기 위해서 새겨놓은 거고, 저 위에 있는 이 장면, 여러분 뭐 하는 장면이냐면요, 그 암포라라는 토기를 옮기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물건을 옮겨주는 포터들이 있다, 이런 이제 의미입니다. 폼페이는 인구 10,000명 정도의 그리 크지 않은 도시였지만 부유한 무역 도시이자 로마 상류층의 휴양지였습니다. 중심가에는 귀족들의 고급 저택과 다양한 공공 편의시설이 몰려 있었습니다. 부잣집입니다. 부잣집 입구에 이 폼페이를 대표하는 또 가장 많이 팔리는 기념품 모자이크가 여기 남겨져 있습니다. 이 개 모자이크, 강아지 모자이크가 폼페이를 대표하는 하나의 심볼인데요. 여기 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개 밑에 있는 글자가 중요합니다. 까베까넴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굉장히 이 그리스와 로마 시대 철학이 담겨 있는 겁니다. 번역하면요, 개 조심. 2000년 전에도 사람살이 풍경은 다 비슷했나 봅니다. 그리고 폼페이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공간, 이거 이제 코로나 때 다시 복원해서 이렇게 개방을 했거든요. 바로 테르메입니다. 테르메. 테르메가 로마 말로 목욕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테르메 델 포로니까 포로, 중앙 광장에 있는 목욕탕이라는 뜻이죠. 이것도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랑 마찬가지로 아치 구조이기 때문에 전작이 남아 있습니다. 고대 로마 사람들, 특히 귀족들은 목욕을 즐겼습니다. 당시의 목욕탕은 몸을 씻는 공간을 넘어 운동과 사교, 심지어 향락까지 즐기던 곳이었는데요. 오죽하면 로마는 목욕탕 때문에 망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죠. 그만큼 고대 로마의 목욕탕은 호화롭게 지어졌습니다. 벌을 받아 지구를 떠받치고 있는 아틀라스가 벽을 떠받치고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벽장식을 남겼습니다. 흥미로운 게 뭐냐면 자세히 보시면 그 아틀라스가 입고 있는 이 하의, 반바지 모양이 다 다릅니다. 이게 일종의 이 사물함 번호표 같이요, 자기의 귀중품들을 여기 올려놓을 때 구분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온탕입니다, 온탕. 근데 여러분, 어떻게 따뜻한 물을 유지했을까요? 지금처럼 뜨거운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가 없었거든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공간이 비어 있어요. 제가 서 있는 바닥이 이중 바닥이거든요. 바닥과 바닥 사이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곳으로 한국의 온돌 시스템하고 비슷합니다. 뜨거운 공기를 주입했습니다. 그리고 벽과 벽 사이에도 보시면 손을 놓고 볼게요. 이렇게 공간이 있습니다. 네, 이런 공간을 통해서 뜨거운 공기를 이 건물 전체에 투입시켜서 건물의 온기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오시면 여기는 차가운 물이 나왔던 곳이겠죠. 그리고 창문 뚫어놓은 거 보세요. 빛이 들어오는 입구는 좁고 끝은 넓어지면서 이 빛이 공간 안으로 들어올 때 퍼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밖에서 보이는 프라이버시는 보호할 수 있고 빛은 최대한 끌어들일 수 있는 구조로 이 목욕탕을 만들었습니다. 목욕 끝나고 나왔습니다. 개운하네요. 목욕 끝나고 뭐 드세요?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바나나 우유 먹는 게 이제 하나의 기쁨이었거든요. 똑같습니다. 이 목욕탕 출구 앞에 이거 뭐겠습니까? 매점이에요. 음료 팔았던 카페예요. 여기서 시원한 와인들, 시원한 음료들이 있어 떠서 팔았던. 목욕탕 나오면 저랑 눈이 안 마주칠 수가 없거든요. 사 먹게 돼 있습니다. 여기는 간단한 또 이제 이 목걸이를 구워 팔았던 그런 식료품 가게입니다. 화산재에 파묻히지 않았다면 이 작은 매점이 지금처럼 남아 있었을까요? 참 아이러니하죠. 한순간에 사라졌기에 영원히 살게 된 도시, 폼페이입니다. 고대 로마 유적의 발굴은 이탈리아 전역에서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 지역도 마찬가지죠. 여기가 아직은 입구가 만들어지지 않고 주차장도 없어요. 그래서 길가에 차를 대시고 이 길 따라 걸어 올라가시면 이탈리아 여행을 많이 오신 분들도 모르시는 숨은 명소, 그리고 이탈리아 사람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숨어있는 기가 막힌 극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 극장을 여러분들께 특별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새롭고 멋진 곳을 소개할 때면 저도 마음이 설렙니다. 와, 이런 게 없던 게 생겼어요. 와, 여러분 발전하고 있는 이탈리아입니다. 원래 이런 게 없었는데 생겼네요. 지금 오지 마시고요. 이 산악 철도 같은 게 완성되면 오세요. 그럼 훨씬 더 편안하게 이 남다른 풍경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2001년까지만 해도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곳인데 산불로 인해 우연히 발견됐습니다. 경비행기를 몰고 가던 사람이 타버린 숲 사이로 드러난 유적 일부를 하늘에서 포착한 거죠. 네, 다 왔습니다, 여러분. 입구에 주차를 하시고 20분 정도만 걸어오시면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이 멋진 극장의 풍경이 펼쳐집니다. 해발 400여 미터, 천의 명당에 지어진 2,000석 규모의 원형 극장입니다. 와, 정말 고대인들은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산 정상을 깎아서 극장을 만들 생각을 했을까요? 그것도 기원전 2세기 후반에 만들어진 극장입니다. 여기 극장 이름이요, 테아트로 그리고 템피오 디 피에트라 바이라노라는 극장이거든요. 여기 마을 이름을 붙여서 만들었는데 테아트로는 극장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특별하게 템피오라는 이름이 함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계단을 오르시면 나오는 이 유적이 신전 유적입니다. 신전과 극장이 함께 복합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공간이죠. 세 개의 셀라, 신을 모셨던 공간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자료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신을 모셨는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은 신을 만나기 위해 올라오고요, 신은 인간을 만나기 위해 내려왔다. 그 교착지가 바로 이 극장입니다. 무엇보다
신께 더 가까이 가고 싶었던 마음들이 이런 극장을 통해 표현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결국은 이 신께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은 이 자신을 알아달라는 거거든요. 위로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곳에서 이 자신이 겪었던 이 여러 가지 일과 비슷한 이야기를 듣고 보면서 이 로마인들은 일상의 고단함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Mondo, soltanto adesso io ti guardo, nel tuo silenzio io mi perdo e sono niente accanto a te. Il mondo non si è fermato mai un momento, la notte insegue sempre il giorno. 감성 충만해지는 산 위의 극장을 내려와 나폴리만의 서쪽 포추올리로 갑니다. 로마의 콜로세움, 나폴리의 카푸아에 이어 이탈리아에서 세 번째로 큰 원형 경기장이 있을 정도로 고대 로마 제국에서 중요했던 항구 도시입니다. 소피아 로렌이라는 여배우 아시죠? 그 여배우가 유년기를 보냈던 마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을도 이뻐요. 무엇보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장소가 바로 이쪽에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파울로라고 적혀 있죠. 한국말로 사도 바울, 바오로라는 분의 이 중요한 행적 중에 한 곳이 이곳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향할 때 이탈리아 본토에 처음 발을 디딘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성소 속에도 등장하는 역사적인 항구 도시 포추올리. 아직 한국인들의 발길은 많지 않은 현지인들이 즐겨 찾는 여행지죠. 제가 이 포추올리를 오는 또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식당입니다. 뭐 저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진짜 이탈리아를 많이 다니면서 맛있는 걸 많이 먹고 다니는데 저한테 해산물 파스타를 한정했을 때 최고의 식당이 어디냐 하면 이 집입니다. 제가 뭐 베네치아에 살고 있지만 베네치아 음식이 그렇게 맛있진 않거든요. 근데 이 집은 여러분 정말 맛있는 해산물 지중해를 그냥 흡입할 수 있는 식당입니다. 가보시죠. Buonasera, sì, tutto bene, grazie. Molto bene, grazie. Ricordo di te, abbiamo fatto. Sì. Abbiamo fatto l'anno scorso. Sì, l'anno scorso col gruppo. Sì. Da che parte della Corea? Corea del Nord o Corea del Sud? Sud. Okay. Come Poccioli, Sud. Come Napoli. Sì, come Napoli, sì. 남부 오면요, 이게 참 반갑게 맞이해 주는 게 너무 좋지 않나요? 그러니까 확실히 남부 사람들이 따뜻합니다. 이 식당은요, 뭐 따로 메뉴판 없고요, 그냥 주는 대로 드시면 됩니다. 그 30유로였는데 지금 올랐네요. 35유로를 내시면요, 정말 다양한 해산물을 가지고 특히 이제 이 지중해, 이 포추올리 앞바다에서 잡은 해산물을 가지고 요리해 주거든요. 그래서 정말 푸짐하게 지중해를 이렇게 담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표정이 너무 좋지 않나요? 저는 진짜 이 식당을 너무 좋아합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Grazie. Questa è Alice, giusto? Alice, sì. Insalata octopus. Mamma mia. Squid. Wow. Bruschetta Allora, per classica. favore, non me come Italiano. non me come troppo come altra volta. Sì, non possiamo. tutto il menù. Davvero? Non possiamo mangiare Mangiate tutto. poco pane. Ok, grazie Buon mille. appetito, buon appetito. Grazie. 보셨죠? 전체 요리인데 벌써 이 정도. 아직 다 나온 것도 아닙니다. 이 식당에 오실 분들은 일단 한 끼 정도 굶어주는 건 기본이고요. 드실 때 허리띠도 풀어놔야 할 겁니다. 제가 못 참고 브루스케타 하나 먹어봤는데 이거 진짜 지중해 햇살이 그냥 저 혀를 간통해서 이렇게 복부로 내려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맛있네요, 너무. 재밌는 거 아세요? 프랑스 가시면 이탈리아 식당 진짜 많잖아요. 근데 이제 이탈리아 오셔서 프랑스 식당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그래서 이탈리아 사람들은
그냥 이 이탈리아 음식이 다 원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이탈리아 음식을 즐깁니다. 아, 이건 또 문어 샐러드인데. 제가 이거 잘 먹으려고 점심을 안 먹었거든요. 왜 한국에서는 이렇게 초장에 많이 찍어 먹잖아요. 필요 없어요. 그냥 이 레몬, 올리브, 소금, 그리고 이제 입혀 있는 루꼴라 향. 끝납니다. 이걸로 끝납니다. 제가 이 남부 와서 밥 먹을 때마다 항상 드는 생각이 베네치아 사람들 불쌍해요. 진짜. 베네치아는 파스타 한 접시에 그냥 물이랑 음료만 시켜도 30유로를 내야 되는 물가가 비싼 동네잖아요. 근데 이렇게 푸짐하게 먹는데도 가격도 저렴한데 음식도 맛있고, 아, 이건 진짜 이탈리아 남부라서 가능한 그런 식당입니다. 이탈리아는 통일되기 전까지 1400여 년 동안이나 크고 작은 도시국가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마다 고유한 음식 문화를 가지고 있죠. 이게 다 이 보쫄리 앞바다에서 나온 신선한 재료로 만든 요리들입니다. 여러분 다 드실 수 있어요. 네. 오. 특히 남부에서는 이렇게 해산물 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로컬 식당 꼭 한번 와보셔야 합니다. 이게 이탈리아 음식은 무슨 맛이 없는지 아세요? 단맛이 없잖아요. 근데 이탈리아는 단맛이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달달한 빵을 먹거든요. 단맛이 없는데도 이 문어 자체가 주는 신선함, 단맛이 일품이네요. 오, 이게 기대되는데요, 이것도? Lui numero uno. 포르타 나폴리 sempre. 진짜 연어는 이렇게 부드럽게 바스라지고요. 모짜렐라 식감은 쫄깃쫄깃하잖아요. 와, 이게 한국에 이제 약간 소떡 먹는 느낌으로 와, 식감이 너무 좋네요. 저녁 7시에 이 식당에 왔는데요. 전체 요리만 먹었을 뿐인데 어느새 2시간 가까이 훌쩍 지났습니다. No, così troppo. Ah. Sardina con scampi, Sì? granchio, Granchio? e frutti di mare. Frutti di mare. Wow. Ma no, troppo abbondante.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메인 요리는 이제 시작입니다. Grazie mille. 아, 이게 뭐 전체 요리를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또 침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쁘게 먹어야 되는데 이쁘게 먹을 수가 없어요. 이 면 한 가닥 한 가닥에 지중해가 담겨 있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위에 해산물들을 프루티 디 마레라고 하거든요. 이탈리아가 프루토가 이 과일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따온 과일. 이름도 얼마나 낭만적입니까? 정말 바다 과일들이 파스타 면 하나, 링기네 면 하나에 그냥 들어가 있어요. 다 그냥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먹는 맛이네요. 진짜 죄송한데 제가 한 번 더 먹을게요. 하루에 2만 보씩 걸어 다니는 가이드 생활을 하면서도 제 몸매가 유지되는 이유를 아시겠죠? 이탈리아의 이런 맛집들을 너무 많이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오케이. Per il ristorante. 오케이. 제가 얼마나 복스럽게 먹었던지 기념 촬영하자는 분까지 있었습니다. 그라지. 아니, 제가 이게 찍고 있으니까 이게 뭐가 되는 사람인 줄 알고 사진 찍자는 것 같은데 저분이 제가 아무것도 아닌 거 알면 얼마나 실망할까요? 여러분 미안하네요. 계속 막 찍고 있으니까 뭐 인플루언서나 뭐 유명한 사람인 줄 알았나 봐요. 근데 제 얼굴 보고 얼굴에서 느껴졌어요. 연예인은 아니구나. 확신을 가지고 갔어요. 나폴리를 떠날 무렵 허리 사이즈와 괜한 웃음이 조금 늘었나요? 그렇다면 남부 여행 제대로 하신 겁니다.
falling for